네, 저희 법무법인 별은 2020년 3월에 설립된 스타트업 전문 로펌으로요. 스타트업의 설립부터 엑시까지 필요한 자문 전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설립할 때 정관 작성하고 설립 등기하는 거, 창업자들 간의 주주간 계약서 작성하는 거, 설립하고 나서 임직원들과의 계약 관계나 스톡옵션 부여하는 거, 그리고 더 중요한 투자를 이제 받으실 때 투자 유치 관련해서 계약서 검토하고 증자 등기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엑시는 M&A 하는 자문하고 있고, 아니면 상장으로 갔을 때 상장 관련 자문하고 있고요. 청산을 했다라고 했을 때 청산, 파산 이런 마무리하는 자문까지 원스톱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눈높이를 낮춰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법률 정보를 유튜브나 인스타나 블로그, 이제 각종 채널을 통해서 콘텐츠를 많이 만들고 그걸 통해서 소통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업무 분야에 있어서도 되게 확실한 특징이 있습니다. 스타트업을 전문으로 하지만 전문 분야로는 투자, M&A를 전문으로 하는 또 부티크 로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투자, M&A에 있어서 리그 테이블 탑 10을 계속 저희가 진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투자 M&A 딜을 하면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지고 저희는 어떤 로펌보다도 더 친근하게, 좀 편안하게, 알기 쉽게 자문을 제공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마음 아팠던 사건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해외에 있던 사업 모델을 우리나라에 들여오면서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앱도 다 만들고 서비스 딱 런칭하기 직전에 저희를 찾아러 와서 저희가 이제 법적 검토를 했더니 안 되는 거예요. 저희는 보통 이제 안 된다고 하고 끝나지 않고 어떻게든 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법적으로 안 되는 거를 저희가 법을 바꿔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노력 끝에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안 되는 사업이었다는 결론이 났고, 미리 만약에 검토를 했었으면 저희가 좀 막아드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다 만들고 나서 이제 한 거여가지고 바꿔서 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던 게 제가 안타깝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하나 또 인상적인 사례가 있었는데요. 변호사 자문을 제대로 받지 않고 동업계약서를 썼던 것 같아요. 동업을 하면 이제 주식이라는 되게 예민한 문제가 이제 있는데요. 퇴사할 때 지분관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 정한 상황에서 분쟁을 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그 주식을 이제 콜옵션을 행사해서 주네 마네만 하다가 결국은 소송을 갖고 그 소송이 한 2, 3년 되게 길어졌거든요. 동업자 둘이서 싸우고 있으니까 사업이 제대로 될 리가 또 없잖아요. 결국은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리 또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지분율에 관한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받는 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금액을 받았을 때 창업자의 지분이 얼마나 희석되는지도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회사가 뭐 1,000만 원 이제 자본금으로 설립했는데 10억을 투자한다고 하면 투자자가 10억 투자하니까 그냥 50% 줘.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50% 지분을 드리는 거는 수자가 아니죠. 이제 거의 경영권이 넘어갈 수도 있는 지분율이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회사 밸류를 100억 밸류에 10억 받아서 10% 이런 식으로 밸류를 조정해서 투자를 많이 받더라도 창업자의 지분율이 희석되지 않도록 그 부분들 주의하실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도 또 이제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 투자를 받는다고 이제 들어와서 자료를 요청해서 실사를 하면서 다 봐요. 그러면서 되게 크리티컬한 영업 비밀을 다 이제 제공을 받고 나서 투자를 하지 않고 카피캣 똑같은 거 만들어서 하는 거. 근데 뭐 그게 처음부터 접근할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실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받기 전까지는 투자가 종결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정말 크리티컬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그런 증거들을 다 남겨놓으시고요. 많은 스타트업은 그런 준비 없이 다 제공했다가 카피캣 했는데 뭐 소송했는데도 뭐 이미 내 피해가 회복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밀 유출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 계약서가 정말 중요한데요. 투자 계약서는 당연히 이제 투자자 측에서 검토를 마친 상태로 이제 스타트업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스타트업에게 불리한 계약일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래서 그대로 체결하실 경우에는 리스크에 다 노출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좋을 때는 문제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 투자 계약서상 의무를 위반했을 때 페널티가 이게 또 투자자마다 다르지만 막 연봉의 19%부터
2배, 3배 막 이렇게 배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도 사전 투자 계약서상 사전 동의권 위반으로 20억을 투자받았는데 46억 지금 토해내야 되는 그런 사건이 실제로 발생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투자 계약서를 꼼꼼하게 검토를 해서 리스크를 대비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요즘 M&A 시장은 안 좋기는 해요. 맞아요. 한 재작년부터 금융위기가 오면서 투자 시장이 위축됐고 더불어서 M&A 시장도 같이 위축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한 10년 넘게 M&A 이 분야에 있으면서 최근에 되게 많이 안 좋은 거는 느끼고는 있습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위축된 게 크고요. 근데 또 매물은 되게 많아요. 또 어떻게 보면 안 좋은 포인트일 수도 있는데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투자를 받으면 선택지가 2개밖에 없어요. M&A를 하거나 아니면 정리를 하거나 이건데 당연히 정리를 하는 것보다 M&A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하죠. 그래서 지금 업계에서는 그 스타트업들 매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진짜 많고요. 그 중에는 정말 좋은 회사들도 많아요. 그리고 인수인 중에서도 이게 또 기회라고 보고 괜찮은 회사를 좀 싸게 인수하려는 회사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지 이제 특징은 전보다 클로징까지 가는 기간이 많이 늘어났어요. 어느 정도 하고 좀 요 정도면 딜이 마무리되는 게 업계에 좀 일반적인데 한 6개월, 길게도 한 1년 정도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요즘에는 1년이 기본이고요. 막 2년까지 가는 딜이 있어서 전체적인 흐름이 좀 더 길어진 거, 좀 더 신중해졌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M&A의 유형은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되게 많아요. 주식 양수도, 영업 양수도, 자산 양수도, 합병, 이게 대표적인 유형인데요. 근데 업계에서 제 경험으로는 거의 한 90%는 주식 양수도 딜로 진행됩니다. 구주 신주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제 스타트업이 뭐 엑시트한다 했을 때 의미는 창업자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이제 인수인한테 팔고요. 돈은 인수인이 받고요. 그리고 회사는 그대로 있습니다. 주주만 바뀌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진행되는 게 가장 일반적인 M&A 형태이고요. 주식 양수도 딜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쓰게 되고 그 계약서도 일반적으로 인수인이 초안을 잡아서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또 그 계약서는 인수인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고 그 주식을 파는 매도인, 우리 스타트업 창업자 입장에서 매우 불리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가장 큰 게 매각을 하고 내가 10억을 받았는데 손해배상은 막 10억, 20억, 100억 막 더 무한정 지게 되어 있는 거, 그런 게 되게 위험하기도 하고 나중에 리스크 요인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인수인이 제공한 계약서를 그대로 체결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 주식을 매각한 후에 책임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이제 제한하는 거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 대표님들, 저는 진짜 대표님들을 한 수천 명 만나고 지금도 되게 많은 대표님들이랑 만나면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경영을 하시느라고 너무 바쁘세요. 그러시다 보니까 법적인 거 신경 쓸 겨를이 진짜 없으세요. 저는 이해해요. 그런데 스타트업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의 무방비 상태에서 법률 리스크가 빵 터지면 그때 또 이제 어떻게 대응할지를 몰라서 우왕좌왕하다가 타이밍도 놓치고 수습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법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한번 인식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현실적으로 법이 중요한 걸 알더라도 대표님들이 다 일일이 챙기시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기관에서 지원을 받아서 자문을 받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활용하셔서라도 꼭 법률 자문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